안녕하세요. 우주최강 북플러서 옛다 책방입니다. 핵심 습관을 키우는 책 읽기 5번째 시간. 오늘은 일기 쓰기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좀 특이한 책입니다. 딱 3줄만 쓰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바로 이 책, 하루 3줄, 마음 정리법이라는 책이에요. 표지를 살펴보면 저서 누적 192만 부 돌파, 일본 최고 의사가 전하는 스트레스 리셋 처방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몸은 퇴근했어도 스트레스는 몸 안에 남아있다. 하루 3줄로 그날 스트레스는 그날 리셋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은이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준텐도 대학 의학부 박사를 수료를 했고요. 영국 왕립 소아병원 외과, 트리니티 대학 의학연구센터, 아일랜드 국립병원 외과를 거쳐 준텐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자율신경 분야 1인자 이런 분이 20년간 면역, 장기, 신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대중화에 힘써 왔다.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의 건강 지도를 해왔다. 저서로는 왜 이것이 몸에 좋을까? 세계에서 가장 듣고 싶은 수업, 모두의 가정의학, 이것만 의식하면 건강해진다 등이 있다. 아사히TV 모든 가정의학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 출연하여 알기 쉽게 의학을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옴기니가 낯익은 분이었어요. 옴기니가 정선이 기억 딱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네, 널리 알려져 있는 개그우먼이시죠. MBC 정오의 희망곡에 이어 SBS 정선이의 오늘 같은 밤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라디오는 늘 우리 곁에 머문다. 동네 언니와의 수다처럼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를 웃겼다가 울렸다가 고된 삶에 힘이 되어주고 가끔은 힘 빼라며 독설도 주고 슬플 땐 또 한 번 웃죠 하는 그냥 인생 같다. 옮긴 책으로는 인생이 알려준 것들, 정선이의 드라마 일본어 등이 있다. 이런 번역도 하시는지 저는 이 책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책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막 3줄 일기? 3줄 일기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3줄 일기라는 앱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앱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보다가 3줄 일기라는 그런 앱 한번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봤었는데 하루 3줄 이걸 막 이렇게 책장들 이거 조그맣게 보다가 이게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전혀 이 책을 이렇게 찾고 이거하고 관련된 무슨 책을 보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연히 서점에 잠깐 들렸다가 3줄? 3줄 정도는 우리 모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해가지고, 이거 괜찮으면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신간도 아니에요. 그냥 2015년? 네, 나왔었고, 그렇다고 막 큰 주목을 받아서 막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이랬던 책도 아닌데, 지금 이걸 좀 해보라는 뜻인가? 이런 약간 신의 계신가? 신자도 아닌데, 신의 계시를 받잡고, 문득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상 증세나 불안감을 글로 쓰면 확실히 정리가 되고 또 의식 속에 이렇게 각인된다는 사실 그런 거 어디선가 문득 들으셨죠? 이분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자는 3줄 일기가 컨디션 변화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3줄 일기를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3줄 일기를 쓰는 특별한 방법 이런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글을 쓰는 순서는 이래요. 3줄. 질문에 대한 답만 딱딱딱 하면 돼요. 쓰는 순서 1. 안 좋았던 일 1줄. 2. 좋았던 일 1줄. 3. 내일의 목표. 이 순서대로 한 줄을 쓰면 돼요. 한 줄 넘어가면 어떡해요? 기타 등등 넘어가셔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쓰라고 하시고요. 날짜와 요일은 반드시 기입을 하라고 하는데 날씨 같은 건 안 적어도 된대요. 그리고 3가지 내용을 한 줄씩 이렇게 적고 한 줄의 글자 수는 제한은 없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쓰라고 하고 반드시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천천히 쓰기를 권합니다. 쓰는 시간대는 하루를 마치고 나서 목욕하고 씻고 이제 잠자는 것만 남았어 라는 그런 딱
그 순간에 쓰면 된다고 해요. 쓰는 장소는 뭐 별거 없는데 마음이 안정되는 편안한 장소에서, 그리고 시간은 뭐 상관은 없는데 뭐 3줄 쓰는데 막 3시간 걸리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뭐 3분이든 한 뭐 30분이든 상관은 없는데 한 10분 정도면 딱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줄 일기는 블로그처럼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명심. 왜냐하면 그만큼 좀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줄 일기는 장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을 막 잘 써야 된다거나 근데 이것도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 또 많이 더 줄어들기도 할 거고요. 남욕해도 된답니다. 뒷담화 오케이. 노트 뭐 어떻게 쓰면 좋아요. 뭐 마음대로 취향껏 하는데, 가능하면 다이어리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우리가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딱 보는 순간 뭔가 좀 분주한 느낌, 뭐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이어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노트에다가 차곡차곡 쓰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 부분 되게 또 마음에 들었는데,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우리 또 막 하다 보면 오늘 넘겼어 망했어 막 이렇게 막 요즘에 챌린지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한 번 빼먹으면 막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막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가끔씩 너무 바쁘거나 뭐 술 한잔 해가지고 막 정신 몽롱하고 막 이럴 때나 뭐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막 피곤해 막 쩔었는데 뭐 이럴 때는 뭐 빼먹어도 괜찮다고 해요.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 패스 이렇게 해갖고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안 좋았던 일을 솔직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쏟아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면 회사에 대한 불만, 진짜 이런 회사 진짜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뭐 이런.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고 해도 저렇게 싫은 놈한테 알랑거리는 내가 진짜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상사에 대한 뒷담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땡땡 부장은 정말 최악이야. 언젠가 10배로 갚아주고야 말겠어. 뭐 이런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써주고요. 다음 한 줄은 뭐였죠? 오늘 가장 좋았던 일을 짧고 힘있게 적는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려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한 줄로,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핵심을 찌르는 주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기분을 한 줄에 솔직하게 압축 해가지고 담는 게 좋다고 해요. A, B라는 어떤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자격시험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는 합격. 정말 기쁘다. 라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이래요. 드디어 합격! 해냈다! 해냈어! 해냈다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글쓰기 뭐 이런 쪽에서는 A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쓰는 걸 더 장려하겠지만, 세 줄 일기에서는 B를 더 강렬하게 해냈어!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의 목표. 자신의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 핵심을 요약한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줄 일기 순서 기억하시나요? 오늘 최악의 실패, 어려웠던 거, 그리고 오늘 최고의 기쁨, 감동했던 거, 잘했던 거, 그리고 내일 최우선의 목표 혹은 최대 관심사, 이런 순서로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거기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쓰는 것이 나빴던 일이나 언짢았던 일, 컨디션을 망치게 한 일인데, 이것부터 쓰는 이유는 이렇대요. 이런 일들 냉정하게 대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분만 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훌훌 정리도 되고,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놓고 나서 하는 것. 좋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좋았던 일이나 감동받았던 일을 쓰면 이미 한 차례 감정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던 감정이 중폭되어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일의 목표나 관심사에 집중을 하는 거죠. 처럼 싫은 것, 좋은 것, 목표라는 흐름으로 써나가면 내일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루 10분, 한 2주 정도를 하면 내가 변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나봐요. 한 2주 정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조언들이 실려 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다 읽고 나서 옹기니의 말.
일기를 보면서였어요. 정선희 씨는 또 개인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속상한 힘든 이제 시간들을 겪었던 개그 우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자신은 이제 글보다는 말이 훨씬 편한 사람인데 우연히 저처럼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세 줄 일기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했는데 언젠가 너무 힘들었던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본인이 이제 욕일기를 썼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걸 이렇게 뭐 실제로 글로 쓰진 않더라도 그런 적들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을 막 미워서 막 쓰고 막 했지만 그러면서 일단 이렇게 감정이 한번 이렇게 매듭지어 정리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이 세 줄 일기가 그런 데서 한번 이렇게 뭔가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그랬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치유하는 어떤 글쓰기 그게 아주 오랜 동안 막 정성 들여서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단 세 줄 나빴던 거 좋았던 거, 내일의 목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루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건강관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라는 글 쓰는 작가의 조언이 아니고 일본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신경계통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제시한 팁입니다. 뒷표지로 가보면 이렇게 정리해놔요. 우리 몸에는 완벽한 스트레스 리셋 시스템이 숨어있다. 저자가 이런 글을 앞에서 썼거든요. 저는 의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면역과 신경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면법, 식사습관, 다양한 운동법은 물론이고 호흡법이나 시간 활용법, 일상생활의 마음 자세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직접 해보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리셋법이 이 세 줄 일기였다고 해요. 하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문제는 날마다 이 스트레스로 뭉쳐진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느냐라는 것이고 나빴던 일, 좋았던 일, 그리고 내일 할 일 요 딱 세 줄만 쓰고 잠자리에 들라고 조언을 합니다. 밤 사이에 이 스트레스 리셋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음날 좀 건강한 상태로 마음도 정화되고 따라서 몸도 정화된 상태로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20년 넘게 면역과 신경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해온 의사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리셋법, 세 줄 일기 쓰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최근에 뭔가 힘든 일을 겪은 분들, 부정적인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꼭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제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싶은 분들, 혹은 나 일기 좀 써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막 10줄 일기, 7줄 일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기 쓰기 관련해서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가르치고 은퇴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짜잔, 이 책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일기 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일기 쓰기 숙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웠던 윤태규 선생님이 일기 쓰기 관련한 노하우를 정리해 놓으신 글인데, 초등 아이들의 글쓰기, 초등뿐만 아니라 일기 쓰기라든지 어떤 일기는 또 에세이이기도 하니까 글쓰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초등학부모들,
교사들이 읽어두면 정말 좋은데요. 일기 쓰기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유에서 또 일기 쓰는 법이라는 책도 또 나오기도 했고, 막 식사 일기를 그림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도 있고, 서점 일기, 독서 일기,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막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기 쓰기에서 딱 뭔가 좀 보면 재밌겠다 싶은 책들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꼭 영향력 있는 북플러스가 되고 싶은 옛날 책방이었습니다. 세 줄 일기 한번 써보세요. 안녕.